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3년간 알콩달콩 연애한 뒤 저랑 남편은 여느 커플처럼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블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 회사에 다니며 아침 출근도 함께, 퇴근도 거의 함께하며 거의 붙어있는 일상을 보냈죠. 그렇게 4개월 동안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즐기며 지냈는데 그때쯤 저희 부부를 갈라놓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퇴근 때 친구를 만나거나 회식을 한다는 날이 많아져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집에 가게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큰 사거리를 지나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 차 조수석에 한 여자가 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멀리 있었지만 남편 차종과 번호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죠. 약속이 있다고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거짓말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분명 오늘은 회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여잔 여직원인가? 별별 추리를 다 하게 되었어요. 여자의 촉이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느낌만으로도 그 여자와 남편이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정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단지 그 여자가 옆자리에 탄 것뿐인데 제가 오버하나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현관문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까 당신 옆에 탄 그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죠. 여직원인지 바로 이어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물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남편은 사실 나 당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말하더군요. 심장이 발등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뭐? 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며 당신 나를 잊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4개월간의 신혼생활을 끝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어요. 그냥 바람이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점점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해 왔어요. 그 여자는 자기 동료고 그 여자가 이혼한 후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주며 가까워졌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가진 여자를 외면할 수 없으니 제발 이혼해달라고요. 저는 한순간 패배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잘못한 건 남편과 그 여자인데 오히려 상간녀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랑 이혼한 직후 그 둘은 바로 결혼을 했더라고요. 더 힘든 건 회사가 가까워서 이혼 후에도 그들을 마주치는 거였어요. 눈에 아예 안 보이면 괜찮을 텐데 그들은 점점 저를 자극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자기들은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들에게 복수하기로요. 일단 복수를 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누굴 만났는지 알아야 했어요. 뭔가 허점을 찾아내어 그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 생각이었으니까요. 복수를 어떻게 할지 명확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지만 그들의 심장도 갈기갈기 찢어 놓으리라는 생각만으로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흥신소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런 곳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뒤를 밟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죠. 정말 임신한 게 맞는지도 확인해야 했고 그들에게 복수를 할 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가급적 세세하게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신상에 대해서도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흥신소 김 실장이라는 남자가 자기는 이 사진만 건넨 뒤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준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의 뒤는 밟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 실장이란 남자가 자리를 뜬 뒤 그가 건넨 서류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골프 가방 같은 것을 둘이서 들어서 차 트렁크에 싣고 한 산에 가서 골프 가방 속에 있던 뭔가를 꺼내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살인사건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들고 경찰서에 간다면? 이렇게 복수를 해버릴까 하다가 순간 이 사진을 가지고 그들을 협박하는 게 그들을 더 괴롭히는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냥 경찰서에 갔어야 했어요. 저는 그 사진의 복사본을 여러 장 만든 후 그들의 집 문 앞에 던져놓을 생각이었어요. 복사본이 여러 장이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내서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집 앞에 갔을 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눈을 떴을 때 제 전 남편이 절 바라보고 있었죠. 그 여자와 함께. 그들은 정확히 며칠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날 동안 절 가두어 놓았습니다. 당신 전부인만 없으면 아무도 우리가 한 짓을 모를 거야.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이제 죽겠구나. 저는 그때 제발 살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냥 전 남편이 말한 대로 그를 잊고 멀리 떨어져 살 걸 그랬나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저들이 죽인 사람이 이제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저 저는 살고만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중간중간 전 남편의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아마 제 곁에 아직 있는 것 같았어요. 울다가 잠이 든 건지 그들이 뭔가 손을 써서 제가 정신을 잃게 된 건진 모르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전 남편이 제 손에 묶인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 손에 묶인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고 있었어요. 저보고 얼른 도망가라더군요. 그 여자가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순간이 아니라면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있는 힘껏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제 곁에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했고 제가 그들의 집에 갇혀 있던 것이 일주일이나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병원에 누워 있었던 건 꼬박 3일이 지났다고 했어요. 3년 동안 꼬박 연애하면서 저를 늘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남자.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과 살인까지 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던 건지 저를 살려준 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보살핌 덕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병원에서 나가면 정말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거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런 사람은 만난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는 것처럼요. 얼마간 병원에 있다 태어난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춘천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갔죠. 오랜만에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평화를 한순간에 깨버리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날 아침 뉴스에 30대 남녀가 땡땡 저수지에 빠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바로는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부부라고요. 바로 제 전남편과 그 여자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친구에게 메일을 보내야 해서 오랜만에 메일함을 열어봤죠. 안 열어본 지 오래라 수많은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으로부터 온 메일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읽지 않고 지울까 하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땡땡에게. 내 소식 듣고 놀랐지? 어쩌면 그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한 일일 거야.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떠난 걸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내 죄가 가벼워지진 않겠지. 결론부터 말할게. 우리가 데이트하러 자주 가던 강남역 물품 보관함 12번을 열어봐.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거기에 20억 있을 거야. 이 돈으로 날 용서해달라는 뻔뻔한 말은 하지 않을게. 다만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돈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여자가 임신한 건 내 아이가 아니고 그 여자 전 남편의 아기였어. 난 그것도 모른 채 부성애라는 이름으로 그 여자를 선택했지. 그 여자의 전 남편이 그걸 알고 찾아와 신랑이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게 되었고, 우리는 두려워서 그런 일을 꾸미게 된 거야. 너한테도 그 장면을 들키게 되었고. 그런데 말이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허술하더라. 치밀하지도 못했는데 사고 사라고 위장한 그 사람의 죽음에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주더라고. 물론 그 보험금의 수혜자는 전 부인인 그 여자가 받게 되었고, 아무튼 나는 내 아기가 아닌 걸 알았을 때 빨리 그 여자를 떠나야 했어.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큰 돈을 보니 그냥 이 나라를 뜨면 되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더라. 그러다 누군가 우리 뒤를 밟는 게 느껴졌고 급기야 너를 감금하는 일까지 벌이게 된 거야. 넌 아직도 궁금하겠지. 내가 왜 널 풀어줬을까? 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박 선배에게 전화가 왔었어. 선배는 우리가 이혼한 지 아직 모르고 있더라. 너 선배네 산부인과 갔었다며? 임신했다고. 네가 검진 날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서 나한테 연락했대. 진짜 내 아기를 가진 너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깨달았지. 내가 죽어서라도 지킬 사람은 너랑 내 아기라고. 널 풀어주고 나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사고사로 위장했던 그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연락이었어. 이제 우리가 한 짓이 들통나기 시작한 거지. 20억은 나랑 그 여자가 이 나라 뜨려고 처분했던 재산과 받았던 보험금 전부야. 내가 안전한 곳에 둔다고 하고 당신에게 주는 거야. 나 같은 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늘 밤 땡땡 저수지로 갈 거야.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을 테니 당신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래. 마지막으로 당신 나를 잊어. 그리고 아기와 행복하게 살아.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기를 지울까 생각했어요.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그러기엔 남편의 배신으로 멘탈이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금을 당하고 순간순간 아기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절머리 나게 싫은 그 사람의 아기라도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준다면 저는 아기와 함께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떠나면서 2번이나 자기를 잊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아기, 그 아기를 키우며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고 애써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